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으면 가려서 먹어라. 이제 이걸 제가 솔루션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질병이 있을 때 병 자체가 그런 문제도 있고 병이 있으면 되게 또 약을 드시잖아요. 근데 이 약이 어떤 특정 영양제 성분이랑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치료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치료제의 효과를 더 배가시켜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더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질병에 어떤 영양제를 주의해야 할지 저희가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당뇨병 있으신 분들, 당뇨병이 있다면 글루코사민을 피해야 하는군요, 박경희 교수님. 네, 보통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골이나 관절 이제 이런 건강을 위해서 많이들 찾으시고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연 아미노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당 조절이 잘 되시는 분과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약을 그냥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을 한 번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식약처에서 1,500mg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 용량을 넘지 않는 게 좋고 당뇨병 환자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이것을 주의하라인데요.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요, 바로 오메가3와 칼륨을 주의해야 하나 봐요. 네, 우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 있다면 무조건 드시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고혈압이 있는데 이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그런 심혈관계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분들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오메가3를 과도하게 하루에 3g 이상을 드시게 되면 지혈이 잘 안 되고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항상 정해진 권장량을 지켜주셔야 되고 칼륨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붓기를 빼겠다고 칼륨 보충제를 드시거나 또는 뭐 녹즙 같은 게 좋다고 해서 채소 과일을 갈아가지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고혈압 약 중에 칼륨이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륨이 너무 과도하게 몸속에 있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뭐 이렇게 근육이 마비가 되거나 심하게는 부정맥 같은 그런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질환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영양제를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어떤 영양제 주의해야 하냐면요. 바로 칼슘제입니다. 아하. 저거도 지금 내가 볼 때 잘못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니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칼슘을 먹어라. 이 정도 상식은 저도 아는 건데. 저거 빨리 바꿔야죠. 큰일 났네 저거. 그러니까 저 잘못 삼국지 아는 만들었어. 거는 다 아는 건데. 이거 전 국민이 이거는 다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게요. 이거 아니죠 이거는. 칼슘이 뼈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듣긴 했는데 다시 붙여야 되나? 잘못됐나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칼슘제 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사실 있는데요. 그 칼슘이 뼈 건강에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1,200mg 정도 칼슘이 우리 몸에서 이제 필요한데 사실 음식만으로는 이 칼슘을 다 채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우유도 한 컵에 한 200에서 250mg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뭐 뼈가 약하시거나 뭐 골다공증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칼슘을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하기를 좀 권고드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뭐 네. 신장 결석이라든지 뭐 석회화라든지 뭐 이런 부작용들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량을 좀 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연령대마다 조금 다르지만 2,500mg은 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칼슘 드실 때 비타민 D를 같이 드시면 칼슘 흡수율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골다공증 진단받으신 분들 병원에서 이제 처방 받으실 때도 칼슘이랑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석회와 신장 결석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지 말라가 아니었네요. 잘 읽어보니까 골다공증이 있다면 칼슘제를 주의하라. 네, 그리고 주치의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골다공증이 있다면 또 상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샘 질환이 있다면 이제 갑상선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갑상샘, 네, 바로 셀레늄 다시마 추출물을 주의하라가 나왔습니다. 네.
김정희 교수님. 갑상생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요, 셀레늄, 다시마 추출물, 요오드죠. 섭취를 주의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셀레늄은요,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갑상생 호르몬의 대사 기능에 잔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부 보고에 의하면은 이 자가면역성 갑상생 질환의 환자에게 이 다시마를 셀레늄을 복용시켰을 경우에는 항체 수준이 저하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만약에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환의 악화나 호르몬 불균형의 유발을 가져올 수 있고요. 반면에 요오드 같은 경우 다시마 추출물입니다. 다시마 추출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이 갑상샘의 질환의 생성 요인이 되는 것인 건 맞지만 문제가 됐을 경우는 갑상생 질환의 기능 항진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괜찮고요. 식사로 섭취하는 것 외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또는 영양제를 통해서 부가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꼭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갑상샘 질환이 있다면 이거 다시마가 아니고 다시마 추출물입니다. 네. 네. 자, 질환별로 이런 영양제를 주의해라라고 짚어보고 네. 있는데요. 마지막은 흡연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흡연자라면 베타카로틴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박경희 교수님. 베타카로틴이 뭐였더라? 네,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항산화 작용이 있는 아주 좋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연구에서 보면 베타카로틴을 흡연자들이 과량 섭취, 오랫동안 섭취를 할 경우에 폐암 발생 위험성이 약간 높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베타카로틴 영양제라는 걸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베타카로틴 이외에도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계열 같은 경우 황반 변성 예방을 위해서 요즘 많이들 드시는데요. 이제 루테인 지아잔틴은 베타카로틴과는 달리 그런 연구 결과가 아직 발표된 바는 없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모순된 것은 흡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몸을 많이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인데 흡연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챙겨 드신다는 것은 오히려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케일이라던가 브로콜리라던가 시금치 그리고 당근이나 파프리카 같은 녹황색 채소들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훨씬 더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양상국 씨가 예. 뭔가 양심에 걸리나 봐요. 선생님 근데 네. 뭐 개인적인 그 의견인데 흡연을 하면서 안 먹는 것보다는 흡연을 하면서 먹는 게 그래도 건강한 걸 먹는 게 또 좋긴 한 것 같습니다. 금연이 영양제보다는 최고예요, 금연. 음식으로. 예,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몸에 스스로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거죠. 네. 흡연하시면서 병 주고 영양제 드시면서 약 주고. 2025년 꼭 금연하시고 네. 또 좋은 짝도 만나시길 아.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저도 간절히 네. 바라겠습니다. 흡연 얘기를 하고 짝을 만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금연하고 만나라고요. 네, 저희가 오늘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확실히 영양제 다룬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두 분이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먹는 영양제 종류가 많은데요. 특히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고요. 어머니가 심혈관이 안 좋으셔서 가족력 걱정이 돼서 혈관 영양제까지 먹고 있어요. 콜라겐, 홍삼, 대마종자유, 구절초, 맥주효모, 루테인, 유산균, 비오틴, 다이어트 보조제 이렇게 총 10개 가까운 영양제를 매일 먹고 있어요. 이 10가지 종류의 영양제를 시간을 두고 먹기가 힘들어서 한 자리에서 다 먹고 있는데 다 먹어도 충돌 없이 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내 영양제와 오메가3도 추가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제가 지금 제 나이에 맞게 영양제를 잘 먹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 영양제를 제 나름 시간을 정해서 먹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에 유산균을 먹고 그다음에 밥을 먹거나 음식 섭취 후에는 비타민, 오메가3 등등 그 다양한 성분이 들어간 종합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식전, 식후 상관없이 비오틴 그리고 석류즙을 먹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 중에 어떤 영양제를 식전, 식후에 먹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시간에 상관없이 먹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와, 근데
저분들은 진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때 많이 먹을 때 한 8개, 9개 먹어봤는데 와. 근데 이게 사람이 나중에는 이걸 안 먹으면 아프다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계속 먹게 되는데 근데 너무 영양제 종류도 많고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두 분 상당히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박경희 교수님 점검 좀 해주세요. 네, 대개는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드십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드시는 거 식사 만약에 잘 챙겨 드신다면 굳이 다 드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대개는 우리가 각 영양 성분을 이제 효능이 있잖아요. 또 뭐 피부라든가 관절이라든가 각각을 위해서 드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영양 성분 섭취가 좀 과다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걸 드신다고 해서 그게 100% 우리 몸에서 모든 효과가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영양제를 골라서 드시는 그 정성으로 각 식재료를 골라서 잘 챙겨서 드셔서 식단 풍성하게 드시면 네,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사만 잘 챙겨 드시고 계시다면 굳이 영양제가 필요하진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돈도 아낄 수 있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사례자 우리 한다희님께서 거의 뭐 10개 가까운 영양제를 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떤 영양제를 좀 줄이면 좋을까요? 네, 먼저 기능이 좀 중복돼서 줄이면 좋은 영양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좀 기능이 비슷한 것들이 이제 구절초, 그리고 홍삼, 그리고 대마 종자유가 이제 우리 몸에서 염증을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3개를 다 드시기보다는 1개 혹은 2개 정도로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맥주 효모랑 이제 비오틴이 머리카락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는 이 맥주 효모에 비오틴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맥주 효모에 비오틴 있다면 단일 비오틴 제제는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렇게 많이 드시는데도 질문이 뭐였냐면 뇌 영양제랑 오메가3 나 추가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었는데요. 더 드시고 싶으시대요. 아, 정재훈 작가님. 네. 오메가3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추가를 원하신다면 심혈관계 건강이나 뇌 건강에 도움이 약간 될 수 있으니까 드실 수는 있겠는데 굳이 지금 추가를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뇌 건강 관련된 어떤 영양제는 뭐 포스파티딜, 세린이라든지 은행잎 추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들리지만 사실 관련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영양제 개수를 좀 줄이면서 오히려 하루에 하나씩 종합 영양제를 드시면 이제 최근에 하버드 의대를 포함한 공동 연구팀에서 3년 동안 이 연구를 해보니까 위약을 준 쪽보다 이런 종합 영양제를 하루 하나씩 복용한 그런 분들이 기억이라든지 회상 기능, 이런 그 인지 기능 관련해 가지고 노화가 최대 60%까지 늦춰진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줄이면서 그냥 종합 비타민제 하나일 정도 이렇게 드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